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권 에스더입니다. 시대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로 그 시대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주님의 날을 위해서 완전한 진리를 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위탁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주님께서는 한 교회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교회에만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많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체계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 남은 교회를 남은 무리를 찾아야 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완전한 진리로 이 시대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이 말씀을 아가서 6장 9절과 10절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무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4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별을 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부터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기별을 순차적으로 다 깨닫고 경험한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한 백성을 이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가 우리의 이 품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연구를 해 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예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2절까지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을 우선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북방왕은 지난 시간에 이 미국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남방왕은 소련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라는 이 말씀에서 이 북방왕은 이제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이제 전배 50인을 예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병거와 기병은 군사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이 장면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왕 30인이랑 이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병거는 군사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7편 23절을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기서 이 선척, 배는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31장 14절을 보시면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상고의 배, 이 배는 부나 경제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말씀처럼 여기 이제 이 큰 성 바빌론이 일시간에 망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배는 경제력과 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이 남방왕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의 몰락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왕권과 밀접한 동맹 관계로 연합한 이 북방왕 미국은 남방왕 소련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즉 남방왕인 이 소련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라는 뜻은 이제 공산주의의 몰락입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제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이 남방왕인 이 소련이 몰락하게 되는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예언 해석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61년 이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데, 케네디는 그 당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 이 10월에 소련이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케네디는 미사일을 쿠바로부터 철거하도록 소련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소련 군함이 쿠바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해상을 봉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련의 총리, 그 당시에 이제 후르시 초퍼였는데, 이 후르시 초퍼가 함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이 13일 동안 이제 핵 전쟁이 임박한 분위기였는데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이제 레이건이 강력한 미국을 제창하면서 공산주의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교황과 이 레이건 대통령이 비밀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 회담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최대의 병력 정강 작업에 착수하게 되고, 1983년에는 공산정부 축출을 위해서 이 카리브해의 작은 섬인 그라나다를 실제적으로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84년에 미국은 로마 교황청인 이 바티칸과 공식 수교를 맺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과 이 공산주의를 위한 전략을 미국과 이제 로마 법왕권이 이 전략을 짜게 되는데, 공산주의를 이제 소련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군사력 증강에 투자함으로써 이 소련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몰아넣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우주 방위 계획인데 이 우주 방위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명 SDI라고 하는데 이 S는 Strategic이라는 S의 약자고요. D는 Defense라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I는 Initiative라는 약자인데 이 S는 전략적인, Strategic은 전략적이라는 의미이고 이 Defense는 방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Initiative는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방어 계획이라는 이런 일명 별들의 전쟁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이 우주 방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은 우주에 강력한 레이저 발사 기능을 갖춘 기지를 만든 다음에 미국을 향하여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에 레이저를 발사함으로써 미사일이 미국 땅에 도달하기 전에 태평양과 같은 이 대양의 상공에서 미리 격추시킨다는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비 경쟁이고 일명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군비 증강 계획 발표는 선전포고였고 이것은 소련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로마 법왕권의 이 소련과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니카라과 그리고 앙골라 그리고 캄보디아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반공 세력을 뒤에서는 후원해주고 그 지역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출 및 공산주의의 확산을 적극 저지한다는 전략입니다. 당시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위해서 전략을 추진시켰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로마 교황권과의 이해관계가 이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전략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이 SDI의 즉 우주 방위 계획이죠. 이 계획의 정책을 이제 수립하면서 대규모의 군사력 정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련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 동구 국가에서 반공 사상을 고무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동구 공산 국가들의 반공 세력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과 일본, 서구의 기술이 소련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고 그리고 또 매스컴을 이용해서 반공 사상을 주입하고 그리고 미국의 소리 그리고 라디오 자유 유럽과 같은 방송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의 사상을 회유한다는 이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왕인 소련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되는데 이 북방왕인 미국의 군사력 경쟁 도발은 이 남방왕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력 대결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급기야 이 소련의 경제력은 거의 소진되어서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제 말았는데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은 서방 세계와 서방권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지만, 반대로 경제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으로서는 미국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비 경쟁에서 남방왕 소련은 북방왕 미국의 군사력의 힘과 이 서방권의 공조에 의한 경제의 회오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당시 소련은 경제력이 그때 그 당시에 거의 정말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로서 국내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이 몰락하게 되는데 1953년도부터 1991년 소련이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그 기간까지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자면 1953년에서 1964년까지